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질 경영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네버엔딩 큐입니다. 오늘은 푸절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프로세스 절차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ATF 16949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 프로시저, 인스트럭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로세스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 인풋을 사용하여 출력, 아웃풋을 생성하는 활동이나 일련의 상호 관련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흐름을 다루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계들을 정의합니다. 비즈니스 또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2. 프로시저 절차서. 절차서는 특정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절차서는 특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일관된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 순서, 책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 인스트럭션 지침서. 지침서는 작업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절차서보다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작업 단위 하나하나를 명시합니다. 작업자가 실수 없이 정해진 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특정 작업의 수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 조작 작업 지침서, 부품 조립 작업 지침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프로세스는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흐름을 정의하는 큰 틀이고, 절차서는 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이고, 지침서는 절차서보다 더 세부적인 작업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이들 문서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프로시저, 인스트럭션 각각의 문서에는 서로 다른 수준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문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목표 및 기대 결과,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출력, 입력 및 출력, 프로세스가 다루는 입력과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산출되는 출력, 프로세스의 범위,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활동의 범위, 프로세스 책임자, 프로세스의 책임을 지는 부서나 개인으로 ISO에서는 프로세스 책임자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해당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성과지표, KPI,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자원 및 요구사항, 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자원, 인력, 설비, 정보 등과 요구사항, 위험 및 기회, 프로세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 따라서 모든 프로세스별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하여 그 분석 결과를 프로세스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절차서가 설명하는 프로세스의 목적, 절차서가 적용되는 상황, 부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명확한 적용 범위,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책임과 권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 절차 수행 중 생성되는 문서와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절차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산업표준,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 자원의 리스트, 해당 절차와 관련된 다른 문서나 참조할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침서에서는 작업자가 수행할 작업의 목적과 필요성, 작업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 작업 중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나 품질 요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사용 방법,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별 순서 또는 체크리스트, 작업 중 유의해야 할 사항, 작업 오류나 위험 방지 방법, 작업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나 사진, 작업 완료 후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인스트럭션은 특정 작업의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제공하는 문서로 가이드라인 매뉴얼, 워크 매뉴얼, 워크 스탠더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이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방향성 또는 추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세부 작업 지침이 아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일부 인스트럭션의 초기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문서인 반면에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참고용 문서입니다. 따라서 간혹 지침서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법인에 이렇게 번역하여 전달하면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지침은 반드시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2. 매뉴얼은 특정 제품,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운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매뉴얼은 다양한 작업이나 장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스트럭션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 조작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용 매뉴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 워크 매뉴얼, 작업 매뉴얼. 워크 매뉴얼은 작업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문서로 인스트럭션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작업 단계, 도구 사용법, 안전 규칙 등을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작업 지침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워크 스탠더드. 워크 스탠더드는 특정 작업을 표준화하여 일관된 품질과 결과를 얻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므로 인스트럭션의 중요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 라인의 작업 표준, 검사 기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5. 검사 기준서, 인스펙션 스탠더드. 검사 기준서는 특정 제품이나 공정의 품질 검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업자가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합격, 불합격 기준 등을 따르게 하는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치수 검사 기준서, 외관 검사 기준서, 성능 테스트 기준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인스트럭션과는 별개의 문서이며 매뉴얼, 워크 매뉴얼, 워크 스탠더드, 검사 기준서는 지침서의 종류입니다. 추가로 기술 표준으로 분류되는 문서인 PFMEA, PFC, CP는 작업자가 즉각적으로 따르는 지침서 라기보다는 분석, 계획, 통제를 위한 도구이므로 인스트럭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은 프로세스 관리 및 품질 보증에 필수적이지만 작업 단위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Q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